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건 이제 더는 뉴스가 아닙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저출산 흐름에 따라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N 전망을 보면 이미 2021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949년 인구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66년이면 현재 5천만 명이 훌쩍 넘는 인구는 4천만 명도 되지 않을 것이며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는 2410만 명도 위태로워 사실상 반토막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결국 돈을 벌어 그 돈이 나라 경제를 돌리는 구조가 핵심인데 시작점인 돈을 벌 인구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나라 경제의 생산성 문제도 아닙니다. 떨어진 생산성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해야 할 형편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지금 젊은 세대를 누가 부양할 것인가로 연결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자면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이는 지금 젊은 세대 중 부를 축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이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라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뒤로하고 꺾여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부가 이런 우려를 내놓는 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통념을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해 더욱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경각심 때문입니다. 게다가 출산율은 나라의 국력을 지칭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며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과도 연결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를 향해 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를 유념하고 주시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를 해결한 통념을 깨트리고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며 미부 시작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나 나오자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에서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두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점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흔히 우리는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며 젊은 세대가 고용과 주거 불안을 겪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풍토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육아 대신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젊은 세대가 저 멀리 올라간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으며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적고 집값이 저렴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이 예전처럼 가사활동만 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이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잃어버린 자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른 시각의 해법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통념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 이런 통념에 앞서 결국은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집값 상승이란 경제 테두리 안에서 영원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낳아도 일과 양립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이나 여러 복지 제도가 갖춰진 북유럽 등에선 오히려 출산율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이 더해지면서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실의 경종을 울리는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 장려 정책은 주로 금융과 세제 혜택 등 아이를 낳는 가정에 돈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각종 양육수당 등은 평범한 외벌이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부부 중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현재 사회 분위기 속에선 이마저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란 점이 여전합니다. 이토록 출산율 문제를 엄중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최악의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나이지리아보다도 못 살고 나아가서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길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나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이런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현실로 펼쳐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미부가 단정해서 내놓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할 경우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년 뒤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역전당한다고 합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측정한 34개 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저출산과 그를 통한 고령화가 쌍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를 이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나라 존립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하락은 자연스럽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므로 노동소득이 감소하며 그에 따른 고령화로 저축이나 투자활동이 위축돼 자본 축적이 줄어 자본소득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10대나 20대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활동의 과실과 자본소득을 동시에 누리는 그 이상의 연령대도 만만찮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량 감소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량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져 재정당국이나 민간 경제 주체들의 형태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결국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건 우리 정부, 기업, 개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실천입니다. 실천의 문제를 뒤로하고라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 세계 주요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그 원인이 저출산이라는 정의 분명해진 만큼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대안의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념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점검할 때라고 미부는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한 바가지도 되지 않는 강물에 쓸려버리는 모래성처럼 흩어지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들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들 나라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달린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이제는 일본도 우습게 볼 줄 아는 자신감까지 가진 나라라는 걸 미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로 모래성처럼 야금야금 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부는 그 점을 우려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흔히 위기 속에는 기회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이토록 심각한 문제라면 바꿔 말해서 저출산이라 명확한 문제점을 찾았다는 기회로도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출산 문제라도 정확히 진단해 처방하면 되는 전환의 순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환의 시대를 위한 사회적 고심이 끝내 반전의 물결을 일으키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미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